안녕하세요. 택시속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그동안 약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테슬라 모델 X로 카카오 벤티를 운행했는데요. 그만큼 이 차의 키로수도 어느새 11만 키로를 넘었더라고요. 아마 이 차로 1년 2개월 동안 11만 키로의 거리를 뛴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반 자가용으로 운행한 게 아니라 택시로 운행을 한지라 일반적인 1년에 1만에서 2만 키로 정도에 뛰는 일반적인 주행 거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테슬라 모델 X로 11만 키로를 뛴 사람으로서의 이 차에 대한 리뷰를 솔직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특히 이 모델 X의 차값은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차 가격이 다 높아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2023년형 차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1억 6천인가 7천 정도 차값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걸 떠나서 1억 4천만 원의 차값을 주고 택시를 운행해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낸다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가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차를 왜 택시로 운행하는지 그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카카오 택시, 곧 벤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기차 그리고 새로운 택시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배정받아서 타셨던 손님들은 반응도 매우 즐거워하셨고 되게 신기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테슬라 모델 X를 택시로 운행을 하면서 일상이 지치고 힘들었던 손님들에게 모델 X를 통해서 이동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운행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시간, 충전 비용인데요. 화면을 보면은 406km를 주행할 수가 있고, 오늘의 목적지인 부산 백스코까지의 거리는 333km가 남았습니다. 이따 도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행거리, 충전시간, 충전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이 차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눈에 띄고 신기한 부분은 역시 팔코닝 도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그 하차감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네, 하차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문이 위로 열리면서 내릴 때 주변의 시선을 느낄 때의 만족감이라고 해야 하나? 네, 요즘 그런 거를 하차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좋은 차에서 내릴 때 그런 하차감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테슬라 모델 X의 하차감은 타의 추종을 약간 불어라고 하나? 네, 불어합니다. 문 열릴 때 그 약간의 기계음 소리가 있어요. 이게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봇들 움직일 때 나는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모델 X 문 열릴 때도 나는데, 그 소리 자체가 청각적으로도 상당히 만족감을 주는 듯 합니다. 네, 소리 살짝 들리시나요?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느낌은 이 차 모델 X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데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차의 특징은 역시 퍼포먼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양한 전기차를 타봤지만 이 차의 가속 성능은 단연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많이 적응을 했는데, 이 차 처음 타신 분들한테 제가 좀 경험상 살짝 밟아드리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밟아보면은 셋, 둘, 하나, 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건 직접 느껴봐야지 이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 처음에 이륙할 때 빨리 달려서 이륙하잖아요. 그 느낌이 납니다. 택시를 불러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한 번씩 제가 짧게 안전하게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국산차 또한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 너무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X의 자율주행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국산차의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실제로 차가 운전을 해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핸들을 조향하는 능력 또한 더 뛰어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 손을 놓고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국산차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조금 이렇게 길게 손을 놓고 있으면은
이상하네. 얘가 오늘 촬영 때문에 그런지 경고음을 안 내는데 이렇게 손을 오랫동안 놓고 있으면은 원래 경고가 뜨고 핸들 위에 손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핸들에 반드시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율주행 기능은 정말 고속도로 운전에는 정말 최고의 기능이에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에서도 차에 적응하고 나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기능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베타 버전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냥 자율주행을 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많은 곳에서 이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기능이 들어오겠죠. 지금도 뭐 FSD라고 해가지고 뭐 톨게이트로 나가고 그리고 차선 변경하는 건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뭐 실생활에 사용할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은 이 자율주행 기능을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하나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역시 아직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스무스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급감속을 하거나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주변 상황에 따라 급감속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는 그냥 주변에 차가 없고 아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늦춰서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놀란 적이 있거든요. 만에 하나 손님이 있을 경우에 제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급감속을 해서 손님이 놀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운행 중에는 거의 자율주행 기능을 쓰고 있지 않긴 하지만은 테슬라를 타면 차와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급감속이나 급가속을 한다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짜 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차와 신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11만 킬로 뛰면서 보통 내연기관들 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차 수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6만 킬로 정도 뛰었을 때 어느 날 방지턱 넘을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앞바퀴 쪽에서. 그래서 센터에 들어갔더니 어퍼암이라는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증기간, 그러니까 4년 또는 8만 킬로 이내에 보증기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윤활유 조치를 먼저 받아서 소리를 줄였고 부품을 주문해서 1개월 후에 부품 도착하고 나서 교체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산차와는 좀 달리 테슬라가 부품 자체가 미국 또는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오일 교환도 없었고 이번에 여름 시작할 때쯤에 에어컨에서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43,500원인가 주고 교체했었고 그 밖에 뭐 타이어 교체, 휠 얼라이어먼트, 동고 외에는 일반적인 정비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고장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11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적으로 수리할 일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연기관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수리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차는 뽑기를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양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일반 뭐 현대나 뭐 BM, 벤츠, 기아 이런 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양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조립하는 완성도는 분명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외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차가 보이기도 합니다. 문짝과 뭐 뒤에 휀다 부분이 약간 좀 단차가 좀 벌어진 부분이 있다거나 몰딩 부분이 좀 허술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제일 거슬리는 부분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끼익거리는 소음이 납니다. 이게 물기가 마르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루 정도 마를 때까지 계속 나더라고요. 센터 들어가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윤활 처리, 뭐 구리스 같은 거 좀 발라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들리시죠? 네, 이렇게 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마르고 나면 없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되게 무뎌졌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충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이 테슬라 차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전기차 오너들은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용으로 이 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퇴근 용도인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 가정에서 쓰는 차인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충전하시려나? 네, 주유하는 횟수랑 거의 비슷하게 충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장거리를 뛰는 경우에는 코스를 약간 짜게 돼요. 네, 내가 충전을 여기서 완충을 해서 그냥 쭉 가서
거기서 도착지에서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휴게소마다 충전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어느 휴게소에 들려서 잠깐 충전을 한다거나 이런 충전에 대한 코스를 짜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충전하는 것도 약간 재밌긴 하더라고요. 충전하는 거 뭐 하세요? 국제 난민 문제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 오히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잠깐 뭐 뭐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을 씻거나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충전해 두면은 그래도 급속 충전기인 경우에는 뭐 30분 정도면은 한 100km 정도 충전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모델 X는 큰 만족감을 주는 차임에는 확실합니다. 이 만족감을 그나마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핸드폰 쓸 때 안드로이드 폰이 되게 쓰기는 편하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주는 만족감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 와닿죠? 와닿죠? 안 와닿나요? 이거 되게 생각 많이 해서 준비한 멘트인데. 테슬라 모델에 춤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차의 실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일 큰 특징은 앞유리가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데 있어서 시야적으로 상당하게 널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운전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개방감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뜨거운 날 있잖아요. 오늘같이 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철 햇빛이 뜨거운 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기가 좀 머리 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틴팅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틴팅이 이 차도 잘 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인 틴팅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틴팅이 비싸기도 하고 틴팅을 가장 좋은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뜨거운 한낮 시간에는 약간의 열감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진다. 하지만 운전을 뭐 못할 정도의 열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감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야 되겠죠. 전비는 떨어질 것 같고 살이 많이 타기 때문에 반드시 선크림도 얼굴이랑 이런 팔 부위에는 좀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 처음 몰았을 때 일반적인 하이패스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유리 때문에 하이패스가 일반적인 건 안 되고 RF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하이패스만 작동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차 구매했을 때 하이패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RF 방식으로 하이패스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X는 가운데 센터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계기판도 있습니다. 모델 3이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델 X에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일반 차와는 다르게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비상 버튼 이것 빼고는 특별히 찾을 수 있는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운전석에 버튼들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최소화되어 있죠. 좌측에 와이퍼 작동하는 거랑 깜빡이, 그리고 우측에 기아 변속, 핸들 양쪽 옆에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도어 열림 닫힘 버튼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버튼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에서 웬만한 버튼의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뭔가요? 이 버튼은 있네요. 이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열려요. 그럼 다시 누르면 닫히나요? 아니요, 이건 손으로 닫는 겁니다.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메뉴 버튼이 나오면서 뭐 실외 조명부터 해서 가속, 스티어링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컴포트, 자동, 스포츠 이런 식으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서스펜션을 설정했을 때 크게 많은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FM 라디오나 블루투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또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제가 불편함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후방의 화면을 상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물방울이 좀 맺혀서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요 후방 상시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차에도 이런 기능은 다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맵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 티맵이나 기타 카카오 내비가 그나마 이 구글맵에 비해서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그래도 만약에 경로 탐색에서 오늘 목적지인 부산 백스포를 찍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에 경유할 수 있는 슈퍼차저의 경로를 보여주는 기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로에 대한 추가 경로가 지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후면, 측면까지 잠깐 카메라를 보여드리면요. 후면, 좌측면, 우측면, 정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 4가지 카메라가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화면들을 지금 나와 있는 화면들을 녹화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보통 블랙박스랑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녹화가 되고 지난 영상들이 삭제되면서 앞으로의 영상들이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이 테슬라 모델 X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전에 영상이 10분까지 녹화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적을 울렸거나 아니면은 급정거를 밟았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OT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발전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자동차의 성능이나 아니면 기능을 바꿔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저는 진행하고 있고 많게는 2번까지도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좀 계기판을 좀 보면은 지금 앞에 트럭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앞에 트럭 2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계기판에 앞에 그냥 자동차가 있다고만 표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면 트럭, 승용차면 승용차, 버스면 버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시각적으로 발전된 내용인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이 또 있네요. 이 차량 목록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토 와이퍼라는 걸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 속칭 얘기하는 와이퍼가 자동적으로 비 오는 날 와이퍼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건데 되게 허술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제가 작동을 해보고 가볼게요.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 오토 와이퍼 기능을 작동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비가 안 올 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와이퍼 속도가. 근데 이 테슬라는 이 속도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잘 속도를 그나마 맞추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프리미엄 커넥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테슬라 자체에서 인터넷을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월 7,900원씩 구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차를 사고 나면 1년 동안은 무료로 이 커넥티브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월 7,900원씩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터넷이 없어도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여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냥 본인의 핸드폰의 테더링 기능을 사용해서 스트리밍 방송 기능이나 유튜브를 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월 7,900원으로 지불했을 때 지도가 3D 지도로 보인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 또한 별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뒷좌석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뒷좌석에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없어요. 1억이 넘는 차량이 이렇게 뒷좌석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없는 거라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팔퍼닝 도어 문 여는 거랑 문 닫는 스위치고요. 당연히 이렇게 주행 중일 때는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행 중이 아니고 주차 중일 때에도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하게끔 보호장치를 앞자리 디스플레이에서 보호장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타거나 했을 경우에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락을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밑에 송풍교가 이렇게 세로로 있고 그리고 창문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USB 포트가 2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 통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 공조장치 송풍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있고 이거는 터치예요.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뒤에 트렁크 부분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네, 트렁크 부분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조명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밝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뒷좌석 천장 부분도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기도 여름철 더운 날은 햇빛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썬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우측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뒤로도 젖힐 수 있고 앞으로도 네,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동입니다. 네, 자동이 아니라 네, 이 가격에 이게 수동이라니 참 네, 할 말이 없네요. 전반적으로 뒷자리 승차감은 개별적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울렁울렁 하면서 그 부드러운 승차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국 차에 대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차로 제가 손님들 태울 때 항상 그 안전벨트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안전벨트를 제가 잠깐 이렇게 풀면요, 경고음이 계속 납니다. 네, 경고음이 계속 나는데 연속으로 한 30번, 40번 정도 울리면은 꺼집니다. 네, 경고음이 꺼지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잠깐 차를 또 정지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연속으로 35번 정도 울려야지 꺼지기 때문에 뒷좌석 손님들한테 꼭 제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돼 있어요. 네, 바닥은 플랫 해가지고 굴곡이 없는데 아래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뒷좌석 시트 포지션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뭐 앞좌석과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한테도 전혀 무리 없이 탈 수도 있고, 근데 뒤에 트렁크 공간 또한 매우 넓습니다. 실제로 그 트렁크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손님이 불편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뒷좌석이 플랫하게 폴딩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트렁크 공간이 모자른다 하더라도 뒷자리를 접고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박하기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완벽하게 플랫 되기 때문에 별도의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네, 밑에 깔개만 좀 푹신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은 바로 뭐 잠을 자기도 쉬기도 되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시동을 켜지 않아도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도 전원을 온 오프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 취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은 차량과 무선으로 접속을 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차가 막 달리고 있죠. 주행 중이기 때문에 차량이 현재 달리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 78km, 그리고 속도도 100km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실내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동안 제가 이 차에서 충전을 어느 정도 했는지 네, 통계도 볼 수 있으며,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정비 예약 및 그리고 그동안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슈퍼차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전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17km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 정도 됐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380km,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17km. 아마 한 20km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도 좀 많이 키기도 했고, 아마 내려오는 길에 일부 구간은 좀 속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20km 정도의 주행거리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은 양호한 수준의 주행거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충전하고 다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충전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슈퍼차저로 충전할 거고요. 여기에 슈퍼차저기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고, 간단하게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꽂아만 주면은 충전이 시작되고요. 앞에서 계기판에 보면은 충전 시간과 동시에 속도, 그리고 충전하는데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1시간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속도는 지금 1시간에 607km까지 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충전이 되면 될수록 저 충전 속도는 늦어지기 때문에 완충까지 다 충전되는 시간이 1시간 5분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끝까지 충전하면 저보다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배터리의 수명을 생각했을 때 끝까지 충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85%, 많게는 한 90%까지만 충전하는 게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의 슈퍼차저는 120kW까지만 충전 속도가 지원되는데 요즘 설치되는 슈퍼차저는 250kW까지도 충전 속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는 조금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충전 비용을 측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1분당 충전 비용이 측정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1kW당 충전 비용이 측정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곳은 1kW당 309원이라는 요금이 측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 차량 자체가 100kW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에는 3만원 정도 요금이 들겠네요. 또 다른 충전 방식인 분당 측정 방법은 보통 1분당 360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한다고 하면 충전 요금을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터리 용량이 적게 남아있을 때 속도가 상당히 빨리 충전되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분당 책정되는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kg당 충전 요금이 309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배터리 용량이 절반 이상 차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분당 요금보다 킬로와트당 요금이 더 충전 요금이 덜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직접 경험해 보면서 요거는 밸런스는 좀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는 분당 요금으로 계산하는 슈퍼차저가 유리하고 배터리 용량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에는 킬로와트당 요금을 책정하는 슈퍼차저가 더 유리하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을 완료했고요. 56분 정도 충전했는데 지금 충전된 양을 보면은 충전된 양을 보면은 446km니까 한 20km, 한 426km 충전하는데 56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426km 충전하는데 든 비용은 24,720원 비용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기름값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큰 메리트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뿐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 50% 감면도 받기 때문에 고속도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름값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문이 어떻게 열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그 사람이나 장애물이 닿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만 딱 열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하나 걸어갈 정도의 간격만 있으면은 대체로 탈 수 있을 정도의 문은 열리는 듯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을 밤을 새서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